지금 정다운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은 사실 사연이라기보다는 많은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모르고 지나치는 위험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40년 넘게 폐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 선생님이 제보처럼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요즘 들어 60대 이후 폐암 환자들의 엑스레이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씩 있다는 말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작 그 의사 선생님은 요즘은 담배보다 더 무서운 게 주방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쓰는 전기밥솥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의 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 진료를 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집에서 밥은 어떻게 지어 드세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전기밥솥이죠. 요즘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자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기밥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밥솥 안에 있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잘못 관리하면 중금속이 밥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하실 거예요. 밥솥에서 무슨 중금속이 나와?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한 번이라도 전기밥솥 안쪽 코팅을 자세히 들여다본 분들은 뭔가 떠오르실 겁니다. 까맣게 긁힌 부분, 반복된 열로 일어난 미세한 균열, 씻을 때마다 조금씩 벗겨지는 얇은 코팅층, 그리고 그 코팅의 재질이 무엇인지,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그냥 오래 쓰면 코팅은 벗겨지는 거라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에 따르면 이 벗겨진 코팅이 바로 폐암, 갑상선 문제,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의 집에서는 12년 넘게 같은 전기밥솥을 사용해왔습니다. 안쪽 코팅은 벌집처럼 달라져 있었고 밥을 푸다 보면 미세하게 검은 가루 같은 것이 수저 끝에 묻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탄 자국인가 하고 넘겼지만 어느 날은 밥에서 금속 냄새 같은 이물취가 살짝 느껴졌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냥 밥 냄새겠지 하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이 쌓여 어느 날 병원에서 들은 말은 이랬습니다. 곱기 염증이 반복되고 있고 폐와 기관지에 묘한 패턴의 흔적이 보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겁니다. 밥솥 코팅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물질이 고열에서 분해될 때 생기는 미세 입자가 폐소도 들어가거나 음식으로 섭취되면 소량이라도 장기간 축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른 것과 비슷한 원리죠. 매일 2번, 3번 먹는 밥에 그 잔여물이 조금씩 섞이면 그게 몇 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몸속에는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밥도 잘 먹고 숨도 잘 쉬고 기침 한 번 안 하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의사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어르신, 폐 사진에 작은 흔적이 보입니다. 혹시 주방에서 연기 많이 나오는 조리 자주 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묻습니다. 전기밥솥 코팅 상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사연자분은 병원에서 돌아온 날 집에 오자마자 밥솥을 열어 코팅을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바닥 전체가 짙은 회색빛으로 달라져 있었고 손가락으로 살짝 문지르자 가루처럼 벗겨져 나왔다는 거죠. 그걸 보고 한동안 말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밥을 손주들에게도 먹였다는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해준 의사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밥솥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제때 치운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기밥솥 안에 있는 그 작은 코팅층이 왜 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이어지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코팅이 벗겨지는 걸 단순한 노후 현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밥만 잘 되면 됐지 뭐 어떻겠어. 이렇게 넘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강조하신 건 바로 이 작은 조각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하는 중금속은 아주 미세한 양이라도 매일같이 들어오면 몸속에 쌓일 수밖에 없고 그 축적이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폐, 간, 신장 같은 장기들이 조용히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특히 폐는 굉장히 민감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들어가는 공기가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고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밥솥 코팅에서 떨어져 나온 이상 물질들이 밥과 함께 섭취돼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게 되면 폐에도 그 성분이 남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전기밥솥 코팅이 벗겨진 상태에서 장기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특정한 기관지 패턴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담배도 안 피고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나쁘지 않은데 왜 폐가 약해졌는지 의아해할 뿐입니다. 사연자분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고 한참을 생각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매일 먹던 밥에 묘하게 금속 냄새 같은 것이 났던 순간이 몇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밥솥이 오래되면서 밥물의 색이 약간 누렇게 변하거나 밥에서 가끔 독특한 쓴맛이 느껴지던 날도 있었다고 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 신호였던 겁니다. 우리 몸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스스로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크게 아파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게 되죠. 저 역시 많은 사연을 읽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검소한 삶을 살아오셨고 물건 하나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아직 깨는데 왜 버려라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물건이라면 그것이 밥솥이든 냄비든 수건이든 침대든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건강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폐는 조용히 망가지는 기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침이 조금 잦아졌다거나 숨이 약간 다 빠졌다거나 계단을 올랐을 때 숨이 금방 찬다거나 하는 정도지만 이게 몇 년 반복되면 건강검진에서 처음 보는 용어들을 듣게 됩니다. 사연자분도 그랬습니다. 기관지 주변 섬유와 소견이 있습니다. 폐기능 수치가 또 떨어졌네요. 이런 날들이 점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채 2년, 3년이 지나고 결국 의사 선생님이 다시 물었던 그 질문이 실마리가 되었던 거죠. 밥솥 코팅 괜찮은가요? 그제서야 퍼즐 조각이 맞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60대 이후 폐 질환에서 주방 환경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미세먼지, 기름 연기, 오래된 조리도구, 벗겨진 코팅까지 하루 식사 3번이면 1년에 1000번이 넘습니다. 몸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해보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밥은 깨끗한 음식이라고 믿고 있고 밥솥은 집안의 기본 다전이라서 위험 요소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연 속 의사 선생님은 오히려 담배보다 더 자주 마주치는 위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담배는 피우는 사람만 노출되지만 밥은 온 가족이 먹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손주도 부모도 모두 같은 밥을 나눠 먹죠.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코팅 벗겨져도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고열에서 증기처럼 화학 성분이 조금씩 스며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사연자분처럼 10년 넘게 한 밥솥을 쓰는 분들, 대한민국 어르신들 중 절반은 넘을 겁니다. 새로 사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밥솥 코팅을 확인한 사연자분은 한동안 밥솥 앞에 서서 멍하니 그 표면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코팅이 벗겨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벗겨진 조각들이 밥속으로 들어가 몸속을 돌아다닌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손가락을 쓸어보니 아주 작은 회색 가루가 미세하게 묻어나왔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난 몇 년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스쳐갔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밥을 맛있게 먹던 모습, 따님이 도시락을 싸던 모습, 본인도 아침마다 밥을 퍼서 국과 함께 드시던 장면까지 그 작은 가루들이 그 밥 위에 내려앉아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전기밥솥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오래된 내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솥 하나만 바꿔도 수년간의 위험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배솥은 소모품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전기밥솥을 냉장고처럼 오래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냉장고는 10년, 15년도 쓰지만 내솥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음식과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높은 열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도 내솥은 소모품이라는 안내를 작게 적어두지만 실제로 그걸 확인하고 교체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내솥의 코팅에는 특정 금속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고열에서 매우 미세한 도래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가루가 음식과 함께 섭취되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 물질들을 보이지 않는 중금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조금씩 쌓여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이 밀고 가래가 끈적해지고 숨이 답답해지고 그럴 때 병원에 가보면 이미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사연자분은 주변 지인들에게 밥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우리 집 것도 오래됐지 뭐. 겉은 멀쩡하던데 안은 괜찮겠지. 그냥 오래 써도 문제 없더라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바로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증상이 나타나야만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 코팅이 완전히 벗겨져야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익숙한 물건을 바꾸기 아까워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위험으로 내모는 겁니다. 건강은 예방이 먼저이고 특히 폐와 관련된 문제는 초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실제로 진료했던 또 다른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인데 평생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농사짓고 밥 잘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답답해지고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폐 기능이 정상보다 훨씬 낮았고 기관지 주변에 섬유화가 진행 중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연세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의사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밥은 어떻게 드세요? 대답은 역시 전기밥솥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솥 사진을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 코팅이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 내솥으로 지은 밥을 수십 년 동안 먹어왔던 겁니다. 물론 폐 질환의 원인이 밥솥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폐에 부담을 주는 요소들은 가능한 한 제거한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담배 연기, 미세먼지, 기름 연기, 오래된 코팅 냄비, 그리고 내수 토팅에서 나온 미세 분말까지 여러 위험이 겹칠 때 병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반대로 위험을 하나씩 줄이면 몸은 천천히 회복의 길을 찾습니다. 실제로 내솥을 교체한 후 기침이 줄어들었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몸이 보내는 신호는 조용하지만 정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세한 이물감, 기침, 목 건조, 이상한 냄새, 밥맛 변화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연자분이 병원에서 들은 가장 중요한 말, 바로 오늘 영상 제목에 있는 그 문장 전기밥솥 속 이것을 빨리 치우세요. 그 이것이 무엇인지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벗겨진 내솥 코팅입니다. 그냥 오래된 내솥 하나 치운 것만으로도 폐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연자분에게는 큰 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매일 사용하는 전기밥솥, 그 익숙한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 사연자분은 그날 바로 새 내솥을 주문했고 코팅이 벗겨진 것들은 전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밥에서 묘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속이 더부룩하던 느낌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염증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기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내솥은 어떤 기준을 골라야 하느냐? 폐암 1위 원인이 왜 주방에서 나온다는 말이냐? 전기밥솥 하나 때문에 폐가 이렇게까지 약해질 수 있느냐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전기밥솥을 구매하거나 내솥을 교체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을 3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코팅 종류, 둘째는 사용 연한, 셋째는 열 변형 여부였습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소비재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몸속으로 들어가는 물질의 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코팅 종류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불소수지 코팅, 즉 흔히 말하는 테프론 계열 코팅입니다. 이 코팅은 부드럽고 밥이 잘 달라붙지 않아 오래전부터 널리 쓰였습니다. 문제는 이 코팅이 고열을 지속적으로 얻을 때, 특히 표면이 이미 미세하게 긁히고 손상된 상태일 때 아주 미세한 분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분해 물질은 크기가 극도로 작아 식사하면서도 모르게 섭취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 물질들이 폐로 들어가면 조직에 작은 흉터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섬유화 패턴이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사용 연한입니다. 제조사들은 내솥은 소모품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보통 2, 3년 사용을 기준으로 코팅의 내구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7년, 10년, 15년씩도 사용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안 보이는 균열이 수천 개씩 생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때가 꼭 눌러붙어 있는 템을 보고 버리지 않듯 내솥도 그냥 오래되니까 그러려니 하며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러나 밥솥 내솥은 팬보다 훨씬 높은 압력과 수분, 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손상 속도가 더 빠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열 변형 여부입니다. 밥솥을 오래 사용하면 바닥이 미세하게 볼록해지거나 움푹 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이 한 지점에 집중되면서 코팅층이 얇아지고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변형이 생기면 코팅은 더 빠르게 갈라지고 벗겨질 수 있습니다. 겉에서 보이지 않아도 내부는 대식해서 열을 받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사연자분도 내솥을 손바닥에 얹어놓고 보니 바닥이 아주 살짝 휘어 있었고 코팅도 얼룩처럼 들떠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재 본격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왜 폐암의 위험 요소가 주방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폐암하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담배입니다. 맞습니다. 가전이 가장 큰 위험 요소는 흡연입니다. 하지만 요즘 늘어나는 비흡연자 폐암, 즉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 없는 분들의 폐암 원인을 보면 생활 속 환경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주방의 미세 입자 노출입니다. 흔히 주방에서 발생하는 기름, 연기,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래된 조리 도구에서 나오는 금속 입자들, 그리고 오래된 내솥 코팅에서 떨어져 나온 분말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주방 공기 오염이 폐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프라이팬, 웍, 전기밥솥에 코팅에서 벗겨져 나온 물질들이 고열에서 날아가거나 밥 속으로 떨어져 체내로 들어가는 과정을 추적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밥을 하루에 여러 번 먹는 문화에서는 이 영향이 더 누적될 수 있습니다. 밥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하루의 기본이자 반복되는 음식입니다. 다른 음식은 질릴 수 있지만 밥은 매일 먹습니다. 그렇기에 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라도 1년이면 1000번 이상 몸속에 들어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게 담배보다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반복성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밥솥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지 말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핵심은 위험을 만드는 요소를 정확히 알고 미리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대두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우면서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배솥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몸으로 들어가는 이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돈만 원 아끼려다가 몇 년 뒤 병원비로 건강으로 치르게 되는 대가를 생각하면 절대 비싼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서 코팅의 위험성과 주방 환경이 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반복하는 주방 습관 실수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병원에서도 자주 지적되는 내용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주방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폐 기능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몸을 공격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떨어져 있고 기침이 잦아졌으며 가래가 계속 나오는 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된 걸까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는 노후된 내솥이나 코팅팬을 무심코 계속 사용한 것입니다. 밥솥뿐 아니라 프라이팬, 궁중팬, 국물 냄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팅이 오래되어 갈라지고 벗겨지면 그 조각들이 조리 과정에서 음식에 섞이거나 고열로 인해 화학 성분이 기화되어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 미세물질은 호흡기 안으로 들어가거나 소화기관을 통해 몸속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목 따가움, 조리 후 거실에 퍼지는 냄새, 가끔 올라오는 메스꺼움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작은 입자들과 화학 성분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실수는 밥솥 내솥을 금속 수저로 긁는 행동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금속 수저로 밥을 푸거나 뒤집습니다. 금속이 코팅을 긁으면 바로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기고 그 스크래치가 반복되면 코팅층이 점점 벗겨집니다.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이 행동이 3년, 5년, 10년 반복되면 코팅이 손상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의사 선생님은 금속 수저로 내솥을 긁는 행위는 내솥 수명을 절반으로 줄이는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밥을 뜸들인 뒤 바로 뚜껑을 열어 과도한 열과 수증기가 방출되도록 끄는 행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팅 성분이 열을 받으며 미세하게 증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폐 안으로 들어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 때 올라오는 뜨거운 김속에는 물입자뿐 아니라 금속 성분이나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자분처럼 오래된 밥솥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흔한 습관은 오래된 밥솥에서 나는 냄새를 무시한 것입니다. 냄새 좀 나는 건 그냥 오래돼서 그래라고 말하며 계속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난다는 건 내부에서 변형이 생겼거나
코팅이 열에 녹아내려 성분이 섞이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실제로 밥솥에 미세한 금속 냄새나 고 냄새 같은 이상 취는 바로 바꿔야 하는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실수는 밥솥을 너무 꽉 채워 쓰는 방식입니다. 밥을 하등 넣으시면 압력과 온도가 평소보다 훨씬 높아지고 코팅층이 급격히 손상됩니다. 이로 인해 코팅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갈라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반다정에서 손님 오거나 식구들 식사 준비할 때 밥솥을 최대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행동이 내솥을 상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하는 실수는 밥솥 안쪽에 세제를 직접 붓거나 강한 스펀지로 과도하게 문지른 것입니다. 대솥은 고열에 강하더라도 화학세정제에는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스펀지나 철수세미는 코팅층을 긁어내는 효과가 있어 수명이 훨씬 짧아지고 벗겨진 코팅은 결국 다시 밥속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내솥은 부드러운 스펀지로 가볍게 닦고 세제를 오래 담가두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기처럼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이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방은 가족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간입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 조리 도구가 몸을 망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폐는 조용히 약해지는 기관입니다. 고통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연자분도 병원에서 이 사실을 듣고 집안의 조리 도구를 하나하나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솥뿐 아니라 코팅 프라이팬, 접착제가 묻어있는 플라스틱 용기, 오래된 국자까지 여러 가지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주방에서 느껴지던 텁텁한 공기가 조금씩 사라지고 밥맛도 더 깔끔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강조한 두 분 중 많은 분들께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안전하게 밥을 씻는 방법, 그리고 내솥을 오래 쓰지 않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요령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연구 자료에서도 꾸준히 언급되는 내용이고 의사 선생님이 매일 외래에서 환자들에게 반복해 설명하는 기본 규칙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안전하게 밥을 씻는 방법입니다. 밥짓기는 단순히 쌀을 씻어 넣고 버튼을 누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밥솥 사용 습관에 따라 몸이 받는 노출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솥에서 올라오는 김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조리 도구에서 나온 미세한 분자들과 열에 녹아 나오는 물질들이 아주 소량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솥 김을 얼굴에 직접 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뚜껑은 천천히 열기입니다. 뜨거운 김은 폐점막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고 오래된 내솥을 사용할 경우 코팅 성분이 열에 의해 증기화되어 함께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밥이 다 되었다고 바로 확 열어버리기보다는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조금만 열어 수증기를 위로 흐르게 만든 뒤 천천히 열어야 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폐 자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솥을 식히지 않은 채로 바로 세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로 내솥을 헹구면 토팅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미세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균열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팅층을 약하게 만들고 분말이 떨어져 나오기 쉬운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밥을 다 먹은 뒤에는 내솥을 최소 2~30분 정도 자연스럽게 식힌 뒤 씻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스펀지 사용입니다. 수세미나 철수세미를 쓰는 순간 코팅층은 바로 상처를 입습니다. 단 한 번 문질렀다고 해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반복되면 코팅 수명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의사 선생님은 부드러운 스펀지라도 강하게 문지르면 결국 마모가 생긴다며 거품을 충분히 내고 천천히 닦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번째는 내솥 보관 습관입니다. 대솥을 싱크대 밑이나 조리도구가 많은 수납장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은 금속이 눌리거나 스크래치가 생기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대솥은 절대 다른 용기와 겹쳐 넣지 말고 단독으로 보관하거나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보관해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충격을 피하는 것입니다. 대솥을 싱크대에 툭 떨어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코팅층이 미세하게 들떠 변형될 수 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때 생긴 미세 틈이 조리 중 팽창하면서 코팅이 벗겨지는 원인이 됩니다. 기재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즉시 실천 가능한 습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특히 어르신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폐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주방 환기를 기본으로 두기입니다. 밥을 할 때도 환기가 중요합니다. 밥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김속에는 물입자뿐 아니라 코팅 성분이나 금속 증기가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풍기를 켜고 창문을 열어둔 것만으로도 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조리도구 수명 관리하기입니다. 오래된 프라이팬, 눌어붙는 냄비, 코팅이 일어난 국자는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아직은 쓸만하다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도구들은 폐뿐 아니라 갑상선, 신장 건강에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셋째, 기침이나 목 따가움이 잦아진다면 주방 환경 먼저 점검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때문이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 변화나 조리도구 노후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방의 공기질이 바뀌었는지, 조리 습관이 변했는지, 오래된 물건을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밥솥의 솥은 2, 3년에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하면 교체하기입니다.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솥은 2년에서 4년 주기로 교체한 것이 권장됩니다. 사연자분처럼 10년 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밥에서 이상한 맛, 냄새, 금속 느낌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기입니다. 이런 신호는 우리 몸보다 먼저 밥솥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냄새가 이상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밥솥 내부 부품 전체 점검하기입니다. 뚜껑 패킹, 김 빠지는 부분, 내솥 바닥의 감지 센서, 열판 등 다양한 부위가 함께 작동합니다. 이 중 고무 패킹이 오래되면 식기 냄새, 금속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열에서 분해될 경우 호흡기 자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이 습관들을 실천한 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숨이 덜 답답해졌고 아침 기침이 줄었으며 밥맛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염증 수치가 안정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주방이 바뀌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 즉 폐암과 주방 환경의 연관성,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한 주방 속 발암 물질의 구체적인 정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닌 여러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비흡연자 폐암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의료계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생활 속 노출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폐암이 걸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평생 담배를 일도 안 대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습관도 나쁘지 않은 분들인데 갑자기 폐에 이상한 병변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주방 활동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름 연기, 조리 시 발생하는 탄화물질, 벗겨진 코팅, 중금속, 이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폐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먼저 주방에서 가장 쉽게 발생하는 발암물질은 기름, 연기 속 PAH입니다. 기름을 뜨겁게 달굴 때 나오는 그 하얀 연기 속에는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초미세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폐포 깁스도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볶음, 구이, 튀김 음식이 많은 문화권에서는 이 위험이 더 증가합니다.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주방 도구에서 나오는 중금속입니다. 전기밥솥 내수 토팅이 오래되면 벗겨지면서 아주 미세한 가루 형태로 음식에 섞여 들어갑니다. 이런 가루에는 알루미늄 미세입자, 니켈, 망간 등 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 들어가 소화기관에 덧쳐 혈류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고열에서 증기 형태로 날아가 호흡기로 삽입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 등소입자는 폐 안에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폐는 이물질을 밀어내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잔여물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내솥을 계속 사용하면 고열에서 코팅층 일부가 분해되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폐와 기관지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밥에서 묘하게 쓴맛이 난다, 김에서 금속 냄새가 난다 같은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이런 물질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암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려면 중금속이 몸에 축적되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폐는 우리가 들이마신 동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아주 작은 입자, 특히 초미세 입자나 금속분 말은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폐포에 남습니다. 이 입자들은 우리 몸이 쉽게 분해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서서히 그 양이 늘어갑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죠. 그러나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축적되면 점막이 약해지고 염증이 반복되며 세포 DNA 손상이 일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를 조용한 축적의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밥 한 번 찧었다고 폐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밥을 짓고 매일 코팅이 벗겨진 네스트를 사용하고 매일 뜨거운 김을 그대로 들이마시며 매일 주방의 공기 속에서 지내면 그것은 점처럼 쌓여 언젠가 선이 됩니다. 이 말이 사연자분에게는 깊게 박혔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중금속 노출이 폐 건강뿐 아니라 갑상선, 신장, 간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 속에 들어온 금속 입자는 혈류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 장기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중금속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기 쉬우며 갑상선 역시 금속 입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사연자분이 한동안 이 없는 피로감, 머리 무거움, 이 없는 두근거림을 느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기밥 솥이 위험하냐? 물론 아닙니다. 문제는 관리되지 않은 내솥, 오래된 코팅, 잘못된 사용 습관, 환기 부족,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겹칠 때 생깁니다. 세내솥은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내솥도 잘못 사용하거나 너무 오래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솥을 신뢰하는 이유는 안전하게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리는 소비자의 몫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환경 노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절반을 줄인 것만으로도 폐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주방에 가든 것들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실제 환자들에게 주는 주방 정리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따라하기 쉽도록 간단하지만 핵심만 담겨 있는 목록입니다. 첫째, 내수 토킹 눈으로 확인하기. 기재 비춰보면 미세한 균열, 벗겨짐, 얼룩이 잘 보입니다. 이런 이상이 하나라도 보이면 바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프라이팬의 바닥과 가장자리 확인하기. 코팅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거나 갈라져 있다면 음식과 함께 소량의 코팅 조각이 섞여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조리도구 손잡이와 고무 패킹 상태 점검하기. 고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되며 고열에 노출될 경우 미세한 자극 물질을 낼 수 있습니다. 넷째, 주방 환기 습관 만들기.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거나 볶음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환풍기를 켜고 가능하다면 창문도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주방에서 오래 머물지 않기. 음식 조리 후 5분에서 10분 정도 주방 공기를 빼줘야 남아있는 초미세 입자들이 빠져나갑니다. 여섯째,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 냄새, 기분 최대한 멀리 피하기. 특히 오래된 내솥이나 조리도구에서는 냄새가 강하게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일곱째, 밥솥과 조리도구는 2, 3년 주기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교체하기. 특히 밥솥 내솥은 사람이 매일 먹는 음식의 그릇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연자분은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나름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주방은 너무 익숙한 공간이라 오히려 위험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위험은 낯선 곳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 많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연자분의 마지막 변화와 이 이야기를 전해준 의사 선생님이 끝으로 남긴 말을 차근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자분은 밥솥 내솥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새 내솥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주방 점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을 버리고 오래된 국자도 교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밥을 지을 때마다 밥솥 가까이에 얼굴을 두고 김을 쐬는 습관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사연자분은 아주 작은 변화부터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목이 따갑던 느낌이 사라졌고 밥을 먹고 난 뒤 속이 더부룩하던 날도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밥에서도 예전처럼 금속 냄새 같은 이상한 향이 나지 않았고 밥맛이 깔끔해졌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병원에서의 다음 진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폐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관지 주변 염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관리 계속해 보세요. 물론 내소 교체만으로 폐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에게는 환경을 바꾸면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것, 매일 마시는 것, 매일 사용하는 것들이 건강을 만들고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낀 것이죠. 의사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오지만 사실 병이 시작되는 순간은 병원이 아니라 집입니다.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 매일 먹는 밥,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이 몸을 만듭니다. 집을 바꾸면 몸이 바뀝니다. 사연자분은 이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애썼고 운동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주방 관리에는 둔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나를 아프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연을 보내준 이후 사연자분은 이제는 음식 준비할 때마다 환풍기를 켜고 내솥을 두세 달마다 눈으로 점검하며 조리 도구들을 하나씩 새 것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저 역시 크게 공감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검사받고 비싼 약을 먹고 복잡한 치료를 받는 것만이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밥솥 하나 닦는 일이, 프라이팬 하나 교체하는 일이, 환기를 자주 하는 일이 폐를 살리고 몸을 지키는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사연자분에게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폐는 참 조용한 기관입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잘 내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정리하면 폐는 금세 반응합니다. 마스크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기관이니까요. 그러니 앞으로도 주변 환경을 잘 살피고 오래된 조리도구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이 말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도 깊게 닿았으면 합니다. 주방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병원이고 우리가 매일 찾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입니다. 밥솥 하나, 프라이팬 하나, 환기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연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전기밥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작은 위험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연자분처럼 괜찮겠지 하고 넘겨온 습관들이 쌓여 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늦게 깨달을수록 되돌리기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집에 있는 밥솥 데스트를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빛에 비춰보고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보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아무렇지 않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코팅이 갈라져 있거나 긁힌 자국이 보인다면 그건 몸이 받는 위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밥솥뿐만이 아닙니다. 주방 환기, 조리도구의 상태, 조리 습관, 그 모든 것이 폐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밥을 짓고 난 후 바로 뚜껑을 열지 않고 잠시 기다려주는 작은 습관, 데서트를 부드럽게 씻어주는 행동, 환풍기를 켜고 김을 얼굴 가까이서 받지 않는 단순한 실천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몸을 살립니다. 사연자분은 말씀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 평생 해온 노력보다 밥솥 하나 닦은 게 더 효력이 있었어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만큼 환경은 중요하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은 우리의 몸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일상을 조금만 바꿔도 폐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빨리 반응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아지는 쪽으로 몸을 이끌어갑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하루가 더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앞으로도 더 깊은 정보, 더 정확한 건강 이야기를 전할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이야기,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